어떻게 보면 업무상 위력추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일반 강제추행에 가까운 건데. 네, 안녕하세요. 재화해법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상은요, 이제 뉴스 제목은 머리카락 만지면서 느낌 오냐? 라는 이제 제목인데, 이제 이 사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 사건은 좀 오래된 사건이에요. 201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직장 상사가 이제 신입 여사원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 뒤에서도 어깨를 이제 두드리고 여자분이 이제 놀라서 이렇게 탁 쳐다보면 앙 하고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듯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신입 여사원이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등을 한번 손을 댔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여기 만져도 느낌이 와?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추행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심하고 2심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했고요,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법원의 체계가 1심, 2심, 3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상 같은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 사건 봤을 때 당연히 저는 유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의 정의는 1번 신체 접촉, 2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그러니까 그 강제추행에서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아무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법에서 판단할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강제추행의 고의라는 것은 어떤 추행에 대한 목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그게 있어야 강제추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체 접촉에 내가 손을 댄다 내지는 어떤 신체 접촉을 한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거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를 알면서 만졌으면 이거는 당연히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머리카락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 머리카락이 손이 이제 우연히 스쳤다, 이런 거는 이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처음에 이게 어찌됐건 강제추행이 성립될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1, 2심이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1, 2심의 이제 무죄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그 업무상 지휘관계, 상하관계가 있을 때 어떤 지휘를 하는, 그러니까 상급자 입장에서 하급자에게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이제 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왜 이러한 죄명을 따로 특별하게 만들었냐면, 이제 회사 같은 곳에서 이제 부하라든지 아래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어떤 추행 내지는 애매한 그 추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한다거나 불편한 내색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직급이 이제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사장이라든지 회장님 이렇게 한 번씩 툭툭 건드린 거, 이거 이제 말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고 불편하니까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아무리 뭐 상급자, 하급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거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고려가 돼서 만든 죄명이 이제 업무상 위력추행인데, 1, 2심 판결에서는 그 업무상 위력, 그러니까는 위력을 행사가 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1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서 피해 여성분이 그 가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싫다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또 다른 그 팀장한테 어떤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업무상 위력추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일반 강제추행에 가까운 건데, 근데 희한하게 이제 법원에서는 그 피해자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불편한 내색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문제를 삼을 정도로 봤을 때는 어떤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게 맞느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상사라는 그 가해자가 입사를 한 2달 정도 먼저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1심 법원의 입장에서는 2달 정도만 먼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업무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위에 있지는 않지는 않느냐, 이제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심 같은 경우에도 또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 역시 동일한 논리로 그 회사 내에서 어떤
그 직장 분위기가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한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기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또 역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위력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제 이렇게 1,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다 뒤집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관계에 주목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가해자가 평소에도 굉장히 그 어떤 성적으로 야한 농담도 하고 불편한 장난들을 좀 많이 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불편한 내색을 하고 하니까 이후에 뭐 일부러 야근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퇴근 직전에 업무를 줘서 좀 불편하게 한다든지 뭐 회사 관련된 정보를 잘 주지 않아서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지 이런 조금 고통을 많이 줬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맞는 것 같고요. 1, 2심 판결이 왜 무죄가 나왔는지, 물론 이 사건도 제가 뭐 모든 구체적인 수사 기록이나 증거 기록을 본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지만 사실관계, 겉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사실은 업무상 위력추행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업무상 위력추행보다는 오히려 그냥 일반 강제추행에 가깝다고 보는데 1심 판결은 왜 무죄 판결이 나왔는지는 솔직히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참고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업무상 위력추행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형량을 선고를 한 건 아니고요. 2심 법원 판결 잘못됐으니까 재판 다시 해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해가지고 다시 2심 재판부로 환송을 했습니다. 재판 다시 하라고. 그래서 2심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이제 다시 하게 될 거고, 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부분도 나중에 항소심 법원에서 어떻게 재판 결과 나온지 한번 제가 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결과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